자, 오늘 랭크 52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물론 시험 끝나고 때문에도 그렇지만 한 3개 파트만 진행을 했었고, 오늘부터는 다시 4개로 진행할 건데, 지난 시간에 3개 파트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동격의 설명이 조금 길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쌤이 이제 3개에서 잘랐는데, 여러분들 피로도가 또 가중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4개 할 건데, 오늘 전반적으로 할만 하실 겁니다. 자, 가봅시다. 자, 먼저 동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2가지만 먼저 얘기를 하면, 이미 이쪽에서 여기 설명 박스 안에 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설명 포인트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 명사와 명사와의 동격은 뭐로 이루어진다? 컴마로 이루어진다.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고유명사나 그 고유명사를 설명하고자 하는 설명명사, 글 속에서 미스터 강이 나오면 이 미스터 강이 누군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an English teacher와 같은 어떤 설명명사를 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주는 설명명사의 뒤에 명사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야. 명사와 명사와의 어떤 동격을 이루는데, 여기에서 시험 문제 포인트는 뭐가 나오냐면, 이 자리에 예를 들어 동사의 ed 모양이 있었을 때,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되는 게, 명사와 명사만을 가지고 이제 컴마 동격을 이루어야 되다 보니까 요 ed를 여러분들이 과거 동사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이 ed가 우리가 과거 동사로도 쓰이는 친구지만, 즉 본동사로 말이야. 근데 과거 분사로도 쓰이는 친구 아니겠어, 얘가? 그치? PP로서 말이지. 그러니까 분사는 이따가도 또 얘기할 거지만 형용사라서 앞에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개념일 것이고, 과거 동사로 쓰인다라는 건 얘를 주어로 삼아서 본동사로 쓰겠다는 취지 아니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별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본동사로 쓰였다라는 것은 과거 동사가 태가 무슨 태라는 거야? 능동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의 형태가 존재해야지만 본동사의 역할로서 쓰일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과거 분사로 쓰인다라는 건 앞에 명사를 수식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동의 패턴의 태를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 우리가 전치사 명사구와 같은 이런 부사 같은 친구들이 뒤에 매김을 해서 앞에 명사를 꾸며주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컴마 동격이 맞으려면 전적으로 과거 동사를 쓰면 안 되겠죠. 누가 돼야 돼? 과거 분사가 이 명사를 수식해줘서 컴마 뒤에 있는 이 명사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셔야 돼. 명사 덩어리. 그래서 명사와 명사의 컴마 동격이 꼭 매김이 되셔야 한다. 왜 선생님이 이 동사의 형태를 강조하냐면, 2번째 동격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이게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 명사와 어떤 절의 관계, 주어 동사의 절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동격이 있는데, 그 동격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영어에서는 뒤에 주어 동사의 절의 형태를 취하게 되면 그 앞에는 항상 뭐가 있어줘야 돼? 영어는 주어 동사를 취하려면 앞에 항상 접속사가 존재해줘야 돼. 오케이? 절을 연결했다는 취지로.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대수로 동격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뒤에 문장 구조는 어때야 돼? 우리가 전체적으로 완전한 구조를 띄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동격 대세의 특징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없죠? 우리 했던 것들이야. 근데 그래서 특히나 이 명사가 말이야, 제일 많이 쓰이는 명사 중에 하나가 the fact라든지 뭐 the belief라든지 뭐 the information, the rumor 뭐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 일단 이 표에 다 나와 있죠. 요 밑에 여기 있죠. 여기에 대한 명사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더 쓰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사 뒤에 이 동격 접속사 that을 일컬어서 뒤에 완전한 문장을 취함으로써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을 해줄 때 쓰는 장치가 우리가 얘기하는 동격 접속사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지해 두시면 돼. 그래서 이 둘과의 뭐 비교를 나타내거나 그런 건 아니고, 첫 번째 어퍼 포인트로서는 명사와 명사의 동격을 이룸에 있어서 뒤에 수식을 하는 PP, ed 모양이 나올 때를 좀 조심하자라는 거.
대신 얘가 과거 동사로 쓰이게 되면 절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컴마는 될 수가 없어요. 왜? 접속사가 없잖아. 컴마는 접속사의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접속사의 동격 접속사. 요게 이제 우리가 벌써스 뭐와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대명사 같은 문제에 있어서 비교 문제를 많이 내죠. 그죠? 얘는 뒤에 불완전한 패턴의 문장을 형성해야 되다 보니까 동격 접속사는 완전한 문장을 취하고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한 문장을 취해야 되다 보니까 이 둘과의 비교 문제도 가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만 좀 명시적으로 확실하게 좀 잡아두시고, 그 외적인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좀 본 것들인데 이걸 동격이라고 했었구나라는 것만 잘 인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얘와 얘는 동일한 겁니다. 다만 뭐가 추가됐을 뿐이야? 접속사 or만 추가됐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A 또는 B라고도 부르는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A와 B는 서로 동일한 거죠. 그렇죠? 미스터 강, or 영어 선생님이라고도 부르는 미스터 강은 이런 의미. 또는의 의미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A와 그 뒤에 있는 명사 덩어리가 서로 동일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 가끔씩 좀 무서워요, 이렇게. 난 여기 실루엣만 보이잖아. 나는 니네 온 거 안 온 거 저기 로키 저 투명한 데 있지? 저걸로 통해서 보거든. 애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어쨌든. 그래서 A 또는 명사 덩어리. 명사 구 종류 혹시 기억하니? 명사 9가지 한번 떠올려봐. 뭐 있지? 일반 명사, 대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 의문사절, if에더절, what절, 불완전한 문장, 복합관계 대명사절. 역시 불완전한 문장. 이런 것들이 다 명사거든, 사실. 그러니까 명사구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게 명사구, 이게 명사절이 있으니까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명사나 명사구,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던 거, 5월 하나 추가된 게 전부다라는 거, 즉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또 요거 이제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지. 요 오브 명사구가 딱 나올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브 ing. 그러니까 명사 뒤에 오브 ing는 전명구라고 생각하시고요. ing 하는 명사 이렇게 가시면 돼 그냥. 그걸 우리가 동격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어퍼 포인트로 쓰이지는 않고요. 그냥 전치사 명사구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까 이제 동격절로서 쌤이 대절을 얘기했는데 이 대절의 연장선으로 이제 웨더절도 가능하거든. 차이가 뭐냐면 대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어가 동사다라는 사실, 믿음, 소문, 정보, 뉴스 뭐 이런 다양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 명사의 절을 쓸 때는 대절을 쓰게 되는데 웨더절 같은 경우도 뒤에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나옵니다. 근데 웨더절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인지 아닌지야. 50대 50이다 보니까 전적으로 기본적으로 인지 아닌지니까 뭔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명사를 뭘로 쓰냐면 제일 대표적인 게 더 question입니다. 질문이란 뜻. 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 이런 뜻으로서 웨더절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question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포인트로 쓸 수 있는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보시게 되면 선생님이 요거를 동격이라고 가르쳐 드리지 않아요, 평소에. 근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쌤 평소에 얘기하면 얘들아, 투부정사만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명사야 라고 얘기해 드린 적이 있었어. 뭐 time, power, need, 뭐 다양한 명사들인데 ability 이런 애들, opportunity도 그렇고 많이 본 명사들이죠. 이런 명사들 뒤에 투부정사가 있을 때 그냥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다른 ing나 pp 같은 것들이 뒤에 수식을 할 수 있겠지만 전적으로 투동사 할 명사라는 의미로서 동일 조건의 의미라는 것만 동격으로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앞서 1, 2, 3번 문장 있죠? 요 문장 한번 요걸 베이스로 해서 뭐가 와줘야 되는지, 뭐가 와야 적절한지 생각하시면서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세 문제 보도록 합시다. 시작. 45초 드릴게요. 45초.
1번부터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 이제 더 팩트가 이제 대표적인 동격 대세의 가장 큰 포인트 중 하나다 보니까 이제 더 팩트만 보시고 무조건 that 이렇게 생각하시는 친구들도 있는데 항상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인프라 시간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리잖아, 자리. 그렇지? 이 명사 뒷자리를 꾸밈에 있어서 필요한 형용사적 용법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전치사 명사구라든지 혹은 관계사 절이라든지 그 밖에 투부정사라든지 이따가 또 하게 될 분사 친구들이거든. 이 네 가지에서 사실 벗어나는 건 없어 얘들아. 형용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possibility 나왔다고 해서 오늘 동격 배웠으니까 무조건 대시 맞아 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뒤에 형용사로서 나올 수 있는 접속사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구조인지 불완전한 구조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얘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 가능성은 encountering a bear in the mountains of Korea is very small. 선생님 동사 있으니까 주어 동사 보호 완전한 문장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잘 봐야 돼 얘들아. 여기 봐. 이 is라는 본동사 내에 주어는 누구니 얘들아? possibility가 주어야 얘들아. 맞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that부터 that은 뭐야? 오나가나 관계사로 쓰이나 동격으로 쓰이나 얘는 그냥 접속사라고. 접속사라는 걸 방증하는 건 뭐야 얘들아? 본동사가 존재한다는 거야. 본동사.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어쨌든 문장에 동사는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encountering of a bear in the mountain of Korea에서 is의 본동사는 possibility라고. 그러면 that부터 코리아까지 즉 is 앞에까지 절이 형성돼야 that을 쓸 수 있는 거거든. 근데 that 뒤에 보니까 encountering 얘는 ing라 본동사 안 돼. 본동사로 쓸만한 친구가 없어요. 전명구에 전명구밖에. 그지? 얘는 얘의 목적어고요. 그러니까 본동사가 없어. 그러니까 절이 아닌 거야 얘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냥 얘를 주어 동사 보어 보고 완전하네 that 맞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얘를 주어 동사 보어로만 보고 끝내버리면 하나의 그냥 명사 덩어리가 됩니다. 명사 덩어리. 그지? 그럼 얘가 문장이 되려면 이 대시 아니라 뭘로 써줘야 돼? 명사와 명사와의 동일성이 되고 동명사가 나왔으니까 여기 뭘로 바꿔줘? 전치사 of로 바꿔주면 of ing가 될 수 있겠지. 그지? 그럼 해석 어떻게 돼? 한국의 산에서 배열을 맞이할 수 있는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실제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그죠? 이 1번 문장부터 이제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두 번째.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루머 뒷자리니까 명사 뒷자리 형용사구나. 그러면 위치가 뭘로 쓰여야지? 라는 생각. 관계대명사 아니겠어? 형용사 자리니까. 그럼 조슈아가 had cheated on the last examination. 지난 시험에서 조슈아가 부정행위를 해왔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니까 전적으로 치팅을 했는데 뭘 했는지에 대한 have pp의 능동태 목적어가 없는 게 아니라 얘 자체가 주어 동사만으로도 완전한 문장, 자동사가 되는 거죠. 얘가 이 행위를 직접 한 거니까 자동사입니다. 지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소문이니까 완전한 구조의 위치가 아니라 뭘로? 동격, that으로서 바꿔주셔야 될 문제였다는 거.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developing emotional intelligence is valuable. 이 감정지능이라는 걸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s 감정지능이라는 것이 촉진시키거든. ability를, 능력을. 어떤 능력? ability 특성상 투부정사만을 수식어로 취하죠. 동명사가 아니라.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투부정사 원형. 전치사 플러스래. 투부정사의 2 플러스 원형, 2 플러스 원형의 ability 수식어로 잘 나왔으니까 얘도 맞게 쓰였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동격의 문제가 좀 많이 생소하실 거야. 많이 나온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요 밑에 1, 2번하고 다음 페이지에 3, 4, 5번에 5문제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1분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준비, 시작.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먼저 한번 보시면 많은 종교적 전통들이 instill belief, 이 믿음을 계속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프 나왔으니까 동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 일단 명사 뒷자리니까 이 자리 무슨 자리? 형용사 자리라는 걸 먼저 깨치셔야 돼. 그래서 which가 형용사가 되려면 관계대명사로서 안명사 수식어가 되셔야 되니까 which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ompassion and kindness toward others. 타인에게 있어서의 이 연민과 친절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믿음을 계속 불어넣고 있다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로서 which는 맞게 쓰인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두 번째, 많은 개인들, 사람들이 바램을 공유하고 있어. 우리 아까도 본 단어 중에 desire는 투부정사만 수식을 받는 명사라는 거 동격으로서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의 to가 전치사의 to가 아니라 뭡니까? 투부정사의 to여야 합니다. 그래서 contribute to가 정답이 되셔야 되겠고 ing 빼고 e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contribute to에서 뒤에 있는 이 to가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명사나 동명사가 뒤에 나와주셔야 돼. 그래서 뒤에 명사 잘 나왔고요. 그래서 어떤 공통의 바램, 공공의 바램, 긍정적으로 그들의 뭐를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공동체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야겠다라는 공통의 바램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desire를 보시고 ing가 아니라 투부정사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해주셔야 된다는 거. 틀렸습니다.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은 there is a high chance 하고 나왔는데 뒤에 문장을 한번 보시면 you log on 하고 주어 동사가 언급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보고 판단해도 틀렸다는 게 판단되거든. 뭐냐면 high chance잖아. 그럼 이 명사 뒷자리는 뭐여야 된다고 얘들아? 형용사여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어법적 지식이 딱 있게 되면 이건 이제 틀렸다는 게 구별이 쉽죠. 왜? 뒤에 보시면 여기 명사 어디야? chance라는 명사 뒤에 지금 절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 전에 what부터 형성하고 있다는 건 what은 딴 거야. 뭐야? what은 뒤에 불완전한 구조의 문장을 취하는 그냥 얘는 명사야, 명사. 딴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명사 뒷자리에 what이 바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걸 방증하죠. 그렇죠? 그러면 주어 동사의 절을 취하면서 앞에 있는 chance를 꾸며줘야 되는 역할까지 주어 동사 취하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야 돼? 그럼 뭘로 바꿔? that으로 바꿔주셔야 되겠다. 네가 로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디에? to. 어디에? 전치사 to의 명사는 one social networking site입니다. every single day. 매일과 같이 하나의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적어도 하나 정도에는 네가 로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는 의미니까 형용사 자리에 명사 what은 올 수가 없다는 거. 그것만 판단하셔도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겠죠. 4번은 앞글자 대문 짠 거 보니까 사람 이름, 컴마 찍고 그거에 대한 설명 명사를 쭉 들이켜서 얘기한 거 보니까 동격이구나 라는 생각. 그치? 그래서 파운더는 설립자니까 몽골 제국을 설립한, 이거 딱 봐도 알겠죠? 징기스칸. 그치? 징기스칸은 came to power,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뭐함으로써? 많은 어디? Northeast나 Central Asia, 이 북동쪽이나 중앙아시아를 전반적인 throughout은 전체, 그 전체를 부족을 전부 다 통합함으로써, 통일함으로써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와 명사가 컴마로서 연결되고 있구나, 맞게 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5번. 자, putting one's work. 놓는 것은 한 사람의 일을 어디 앞에다가? 친구, 가족, 건강 앞에다가 일을 먼저 놓는 것은, 그러니까 다 제껴두고 일부터 한다는 것은 may be a sign, 신호가 될지 모릅니다. 어떤 신호요? sign이라는 명사 뒤에 지금 of 다음에 뭐가 형성되고 있어? 주어 동사 형성되고 있으니까 of는 접속사가 아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become에 이어서 workaholic까지 지금 보어로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 그러면 sign 뒤에 뭐? 동격 that을 써서 그가 일 중독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신호가 될지 모릅니다. 라는 의미로서 접속사로 변형해 주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영작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영작은 몇 번만 해보냐? 1, 3, 5번, 3개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3번, 5번. 시작해봅시다. 고! 1, 3, 5번입니다. 지금 하고 계신 것까지 마무리를 일단 해보도록 합시다. 시간은 약 3분 30초 정도 드렸고요. 해보셨나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오래된 속담은 마지막 문제가 조금 난도가 있었나? 좀 길었죠, 그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자, the grass is always greener on the other side. 우리 이 표현 여기서 우리나라 정서로 얘기하면 이거죠, 그렇죠? 이 속담은 본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암시한다라는 동사를 여기에다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뭐를
생각을 암시해요. 뭐 한다는 생각? 주어가 과소평가의 가치를 주어 동사 목적어가 딱 보이는 문장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먼저 암시한다니까 뭔가 서제스트 같은 거 뭔가 있어야 되나 라고 봤더니 여기 힌트라는 동사가 아주 예쁘게 있네. 힌트가 우리 외래어로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야 힌트 좀 줘봐. 암시할 수 있을 만한 뭔가를 줘봐 하니까 힌트. 근데 old saying이 단수기 때문에 s를 붙여주셔야죠. hints at 이렇게 가셔야죠. 그렇죠? 어디에 생각을 암시한다. 무슨 생각? 자, 소트인가 해서 봤더니 뭐가 보여? the notion이 보이는구나. 저것도 개념 생각이란 뜻이죠. the notion. 그래서 뒤에 보시니까 생각은 생각인데 과소평가한다는 생각. 그러면 주어가 동사가 목적어를 완전한 문장 다 띄고 있으니까 노션 뒤에는 동격 대시 그걸 뒷받침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노션 that 생각인데 어떤 생각? that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치? 그러면 사람들은 흔히 자신들의 현재 가치를 과소평가한다. 그럼 주어 동사 어순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겠다. 사람들은 individuals 과소평가한다. underestimate frequently 포함해서 뭐를? 가치니까 더 value 어디 있어? the value 사람들의 현재 상황의 가치 of their current circumstances까지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천천히 써볼까? individual 사람들이 종종 underestimate 뭐한다? 과소평가한다. 얘는 S 붙일 필요가 없죠? 복수이기 때문에 뭘요? 가치를 the value of 뭐의 가치? 현재 상황의 가치 circumstances 이렇게 맞춰주시면 어렵지 않게 전개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 아직 조금 오랜만에 서술형에서 조금 어색하겠지만 조금씩 이렇게 연습해 가시면 또 됩니다. 자, 또 가보도록 할게요. 3번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when evaluating educational program을 평가할 때 교육자들은 생각해야만 합니다. 교육자들은 신중하게 고려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가 다 나왔다. 뭐를? 그럼 우리가 써줘야 될 건 요거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질문을 고려해야 돼. consider의 목적어 자리에는 뭐가? 더 question이 목적어로 나와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question의 동격을 얘기할 거라면 뭘로 써줘야 돼? 대시 아니라 whether로 써줘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whether절 써줘야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질문은 질문인데 어떤 질문이요?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요구를 충족시키는가?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죠.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써줘. 교육과정이 뭔데? 교육과정이 더 커리큘럼이 충족시키는가? 이 whether절이 나왔으니까 뭐를? 학습적 요구를 needs를 이 말인 거죠. 그럼 그대로 써주시면 돼. 뭐? 더 커리큘럼이 만족시키는가? 미트. 그치? 뭐를?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요구를 다양한 학습 요구를 더 diverse learning needs of 누구? students 이런 식으로만 전개해 주시면 깔끔하게 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잘 고려해 봐야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정리되셨어요? 선생님은 수업 준비도 했고 10시 수업도 했습니다. 나는 익숙하니까 이 속도가 나오는 거야 얘들아. 그치? 선생님도 이거 처음 수업 준비할 땐 고민했어. 그러니까 선생님의 속도가 왜 안 되지? 라는 의구심은 안 품으셔도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천천히 연습하시면 돼요. 자, 고난도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건 좀 길었어. 그치? 그러니까 내가 뭘 써야 될 건지에 대한 프레임을 먼저 잡아놓으시고 글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첫 번째,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가 랭크 77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서술형 시험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사실 배열이다 보니까 그 배열에 익숙함을 가져가자지 시험
최근에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패턴으로 나올 거야가 아니잖아. 그치? 물론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지만 그 배열에 대한 익숙함을 최대한 끌고 가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지문 속에서 봤던 중요하다고 했던 그런 문장들 있지. 쌤이 지금 당장 기억나는 건 우리 그 YBM 한에서 실패, 일과 실패 얘기한 거. 그치? 우리는 실패를 뭐로서 보는 게 아니라 성공의 반대로 써보는 것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요인으로서 본다. 이런 구문들 있잖아. 그런 구문들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다 외워두셔야 돼. 이번에 시험에 또 나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1986년 마틴 핸포드는 60년에 마틴 핸포드는 컴마 찍고 지금 뒤에 전개된 거 보니까 고객들을 위한 만화 장면을 그리는 것으로 전문으로 하던 젊은 영국 예술가인 마틴 핸포드. 그러니까 결국 뭐야? 미스터 강 on English teacher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마틴 핸디포드를 꾸며주는 이 전반적인 명사 덩어리를 여기에다 펼쳐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누구? 젊은 영국 예술가. 여기에다 써주시면 되겠죠. 마틴 핸디포드는 뭐라고?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 여기 있었잖아. 그치? 근데 뭐 하던 예술가? 고객들을 위한 만화 장면을 그리는 것을 전문으로 하다. 전문으로 하다는 specialize in입니다. 여기 세트고요. 어쨌든 후로 수식을 해줘야 되겠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전문으로 하던 사람이래. specialized in 뭐를요? 그리는 것을. drawing cartoon scenes 만화 장면이죠. 그렇죠? drawing cartoon scene 그치? 이렇게. 그래서 만화 장면을 그리는 것을 전문으로 하던 젊은 예술가인, 영국 젊은 예술가인 마틴 핸디포드는 하면 다 썼네요. 그렇죠? 이 사람은 자신의 사파들을 책의 형태로 출판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것이 원리를 찾아자의 시작이 되었다. 이것이 원리를 찾아야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써야 될 건 자신의 사파들을 책으로 출판한다는 생각이 있었대. 마틴 핸드포드는 생각이 있었대. 동사는 여기서부터 쓰면 되겠다. 그치? had the idea. 생각이 있었다. had the idea. 생각이 있었다. 어떤 생각이요? 동격. 자신의 사파들을 책의 형태로 출판한대. 자신의 사파들을 출판할 거야. 책의 형태로. 얘들아, 그러면 완전한 문장을 띄워야 되니까 접속사 that을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주어가 없어요, 얘들아. 그치? 사파들을 형태로 출판한다. 주어가 없어. 그러니까 아이디어에 대절을 쓰는 게 아니라 뭘로 써줘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있었죠. of ing로 써줘야죠. The idea of publishing이 되셔야 돼. 출판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뭐를? 그들의 사파를, 자신의 사파를. 어디 있어? His illustration. His illustration. 스까지. 누구를 위한? 미안. cartoons 요거 고객을 위한 요걸 안 썼다. for client까지 써주셔야죠. 그치? 요거까지. 다 체크하면서 써야 되겠네. 어떤 형태로요? 책의 형태로. in book form까지 써주시면 깔끔하게 빠진 거 없이 다 쓸 수 있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죠? 요게 힘들어서 사실. 디아이디어 하면 대절 쓰고 싶은 충동이 좀 많이 생겼을 텐데 of ing 동격으로 써줘야 된다는 게 특징이죠. 뭘 보고 할 수 있었어? 얘가 주어가 아닌데 미안. 목적어, 주어가 없다는 걸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가주어진 주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가주어진 주어는 이미 앞전에서 했었던 겁니다. 그때는 뭘 진주어로서 얘기했냐면 투부정사를 진주어로서 얘기했었죠. 그때는. 오늘 해야 될 거는 명사절을 진주어로 여기는 가주어진 주어 패턴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명사절로 쓸 수 있는 거. 아까 선생님이 명사 9가지를 여기에다 다 썼어. 기억나니? 일반 명사, 대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 의문사절, if, 헤더절, 왓절, 복합관계 대명사절. 기억나?
그 5개, 나머지 절절절절 했던 것이 그게 다 명사절입니다. 대절, 의문사절, if나 whether절, what절,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복합관계대명사도 불완전한 문장. 이런 것들이 이제 명사절인데 우리가 이제 진주어로서 얘기할 건 대절, whether절, 의문사절 이 3가지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진주어 패턴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하는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크게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한번 어떻게 우리가 문장을 전개해 나가야 될지 그 생각만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뭐 요건 어렵지 않죠? 요거 한번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볼까? 그대로 나열만 한번 해봅시다. 여기 뒤에 있는 거 가지고 30초 갈게요. 시작.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거 가주어진 주어를 볼 때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이만큼이 주어라는 거잖아, 지금. 것이, 뭐뭐 하는 것이. 그때 우리 투부정사 아주 먼 얘기지만 랭크 아마 14 정도 찾아보니까 쌤이 13가 그랬을 거야. 랭크 14에 투부정사를 진주어로 취하는 아이가 나왔었거든. 그때 이제 이 표현이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더 낫다. 그러니까 요거부터 먼저 써주셔야 되겠죠. It is better. 그치?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이 여러분이 초기에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실수를 주어 동사 목적어의 완전한 문장을 취하니까 대절에 나머지 그대로 읽게 당신이 make a mistake 하는 것이 언제? early on 더 일찍 초기에 나중에 하는 것보다 일찍 실수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얘기였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따 어법 문제 얘기 나올 때 합시다. 그거는. 그래서 요 밑에 가주어진 주어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충분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요거 어법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요 1, 2, 3, 4번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니다. 요거는 1, 2, 3, 4번까지네요. 요거 한번 1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맞는지 틀리는지만 잘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고!
어디 볼까요? 첫 번째, 요걸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this는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내용이 형용사다. 앞에 있던 말이 형용사다라는 의미고, 얘도 대명사로 하면 앞에 있던 명사를 단수의 명사를 받아서 그 명사가 형용사다라는 얘기를 쓰는 거야. 근데 이것까지만 보면 안 되고 어딜 보셔야 돼? 이 뒤에 접속사절이 파생되어 있다라는 거, 연장되어 있다라는 거 보시면 얘는 아예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얘 자체는 앞에 있는 내용이 형용사다라는 얘기로서 문장이 이미 끝난 형태이기 때문에 명사절을 아예 취할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This is 형용사 뒤에는. 뭔 말인지 아시겠어?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대명사일 때나 그런 거지. 얘 뒤에 대절이 형성되게 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원래 대절이 주어였던 이 자리를 매김하고 있었던 대절이 뒤로 빠지게 되면서 생겨난 얘가 뭐? 그때는 가주어라는 이름으로 대체해서 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it is 형용사 대절은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This is 형용사 전혀 위화감 없잖아. 앞에 건 추정되어집니다. 대디아라고. 뭐가 이상해. 그치? 그래서 대절이 있는 거 보시고 얘는 이시구나 라는 생각 해주시면 된다는 거. 이렇게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약 300개의 새로운 리튬 광산이 지어질 필요가 있다. 수동태로 끝난 문장은 쌤이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라고 했죠. Over the next decade, 앞으로의 향후 10년간에 걸쳐 뭐 하기 위해? 충족시키기 위해 점차 증가하는 수요, 전기자동차라든지 그 에너지 저장 배터리와 같은 것을 위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앞으로의 10년간 광산이 지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주어로 바꿔주셔야 될 포인트였다는 거. 2번은 우리가 많이 쓰는 패턴들이죠. It is not surprising, what이냐 대시냐인데 불완전한 문장 나오면 what 맞습니다.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로서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이거 놀라울 일도 아니다. 즉 당연하다라는 표현 쓸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뒤에 문장 보시면 우리 인간의 오감이라는 것이 협력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은 놀라울 일도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 음식의 질을 분석하기 위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코로, 눈으로 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오감들을 다 작동한다. 완전한 문장, 자동사 work의 완전한 문장을 띄고 있으니까 what이 아니라 that으로서 바꿔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3번은 말이죠. 의문사절이 지금 나오고 있었어. 그래서 it is 형용사 뒤에 의, 주, 수식어, 동까지 이렇게 문장이 나왔던 건데 선생님 대절 아니고 왜 의문사절을 쓰나요? 라고 하면 아까 쌤이 얘기했던 그 동격에서 조금 더 파생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클리어라는 명확하다라는 말이 나왔다면 that을 써야 될 거야. 아까 대절도 뭐라고 했죠? 주어가 동사는 것이라는 의미로서 얘는 100% 어떤 사실을 베이스로 한 내용으로서 그게 명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unclear가 들어가게 되면 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때는 that을 쓰는 게 아니라 뭐를 쓴다? whether절을 쓰거나 아까 question whether의 동격을 썼듯이 또 두 번째 혹은 if whether절이나 의문사절 같은 패턴으로 써주셔야 진주어가 자연스럽게 매김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동격, 얘는 인지 아닌지 50대 50이거나 아예 모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unclear를 보셨다면 how도 맞게 쓰였구나. 해석으로도 이상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어떻게 북쪽 지역의 거주자들이 자기네 음식들을 저장하는지는 어떻게 저장하는지는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인간 역사 전반의 겨울 기간 동안에 이런 얘기였어. 4번이요. 4번도 보시게 되면 요거 여기서부터 주절 자리 아니겠어? 그치? 과학이 검토되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서 검토되었을 때 명확해요. 대디아가 전치사 명사고 껴들어간 상태에서 주어 동사인데 그 동사가 또 자동사야. 주어가 직접 그 동사를 하는 거니까 자동사잖아.
과학은 번성할 수 있는 거. 얘가 번성하는 거야. 과학이 번성할 수 없다. 어디? 권위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는 번성할 수 없다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오케이. 주어 동사의 자동사 완전한 문장이니까 접속사 준주어인 접속사 대절 그로 인한 가주어까지 깔끔하게 잘 쓰고 있으니까 맞게 쓰인 거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가주어진 주어 조금 써보고 좀 쉬도록 합시다. 자, 어디까지 해보냐? 1번, 2번, 5번. 1, 2, 5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2, 5 시간은 3분 30초 시작해봅니다. 고! 1, 2, 5번 좀 하셨나? 마지막 문제가 조금 거기까지 한 30초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 지어주세요. 마지막 문제 하시는 친구들은
같이 가볼까요? 자, 먼저 요거부터 구조를 잘 보세요. 가져진 주어 구문을 사용할 거예요. 명사절로 단어 추가도 가능하다. 투부정사나 it is 정도가 되겠죠. 더 나은 세계의 시민이 되고자 하는 결심이 우리의 교육체계 속 어디에서 비롯되는지가 중요하다. 뭐뭐 하는지 whether절을 쓰면 된다라는 생각도 하시면 되겠다. 그치? 먼저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It is 여기 important 있으니까 갖다 쓰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 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대절보다는 whether절을 쓰는 게 맞겠죠. 그죠? whether절로서 명사절 맞춰서 써주시면 되겠죠. whether절 쓸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미안. whether절보다는 어디에서라고 했으니까 미안. 어디에서라고 했으니까 더 나은 데는 심의 결심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라고 했으니까 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where절을 써주시면 되겠다. 아까 쌤이 여기 지웠지만 여기 불확실할 때는 whether절이나 의문사절을 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의문사절 where를 여기다 명사절로써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주어가 누구야? 결심이지. 결심 어딨니? resolve 있죠. resolve. 뭐 하고자 하는지 더 나은 세계의 시민이 되고자 하는 결심. 그럼 얘 수식어가 뭐겠어? 투부정사로서 수식을 해줘야 되겠다. To become a better citizen. 이렇게, 그치? A better citizen. 여기 있죠? 여기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결심이 주어고 where절의 주어 동사가 필요한 자리죠. 그래서 originate 써주시면 originate in이 어디에서 비롯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사 주어 동사 맞춰서 가져진 주어 패턴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1번이었고요. 2번 바로 이어서 가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새 어떤 경고 체계 시스템 발명 과정에서 여기죠. 그럼 나머지 우리가 써주면 돼. 그 체계가 잠재적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부터 먼저 가져진 주어로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생각. 어떻게 쓰면 되겠니? It is 가져진 주어 넣어서 중요하다, important 대체할 수 있는 거 뭐 있었죠? crucial 있었죠. 그렇죠? 중대하다. 있는지 없는지니까 여기에다 whether를 써줘야죠. 그렇죠? 참고로 중요한 거 whether절 다음에 이제 or not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도 됩니다. whether or not을 다 쓰고 주어 동사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whether 주어 동사를 쓰고 or not을 주어 동사 뒤에다 써도 됩니다. 둘 다 똑같아요. 상관없습니다. 쌤이 이왕 썼으니까 이렇게 다 써볼게요. 인지 아닌지를 있는지 없는지 주어 동사 목적 한번 찾아볼까? 체계가 있느니가 잠재적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능력이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그렇지? 그러면 체계부터 가자. 체계가 어디니? The system. 그 시스템이 갖고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has the capability. has the capability. capability는 투부정사의 수식을 취하죠. 그래서 to potentially sav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to potentially save 누구를 구해? 많은 생명들을 구해. many lives까지 써주신다면 아주 깔끔하게 빠지는 거 없이, 그죠? or not을 이 뒤에다 쓰셔도 됩니다. 우리는 앞전에 썼으니까 쓸 필요 없죠. 앞에 쓰거나 뒤에 쓰거나 똑같다는 거, 그것만 잘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is crucial 뒤에 지금 나온 명사절이 whether절로 썼다라는 거, 그것만 의미에 따라서 잘 챙겨두시면 되겠고, 마지막 5번 요거하고 좀 쉽시다. 야, 또 길었어, 그지? different times, at different times, 다른 시기에 여기 있었고, 그리고 among cells, tissues, organs, as well as person to person, from person to person, 사람마다 다른 것은 물론
뭐 이런마다 다를 가능성이 있다 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 많이 쓰는 표현이야 얘들아. It is likely 나 unlikely, 이거 되게 많이 쓰거든. 뒤에 이제 투부정사가 나와도 되고요, 대절이 나와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지금 얘가 형용사부사가 다 되는데, likely가 지금 it is 뒤에 is 뒤에 있으니까 형용사로 쓰였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패턴으로서 이렇게 맞춰 쓸 수 있는 구조를 먼저 인지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부터 먼저 체크해 두시면 it is likely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likely. 뭐할 가능성? 노화가 신체의 서로 다른 부위에서 시작되며 매년 다른 속도로 뭐한다? 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대절로서 노화가 다르다. 노화가 시작된다. 노화 어디 있어? aging, likely 썼고, aging, 노화가 시작된다. begins, 어디에서? 다른 부위에서. 뭐의? 신체의. 여기까지 써주면 되겠다. aging, 노화가 begin, 시작된다. 어디? in different part of the body. 이렇게 하면 딱 깔끔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and 또 뭐가 다르다? 시작되며 매년 변화 속도는 달라진다. and 다음에 두 번째 대절을 써줘야 되겠다. 그치? 매년, 여기 매년 이런 것들적인 측면에서 뭐? 변화 속도는 the rate of annual change가 되겠죠. the rate가 속도란 뜻이니까 of annual change 가 다르다 영어로 vary, 다양하다. 뭐마다? 세포마다, 조직마다, 기관마다.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다. 그치? 길었습니다. 오케이, 좀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나머지 두 개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을 겁니다. 자, 또 시작해볼까요? 자, 53, 54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교별 시험 범위가 나오는 대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한 달도 채 걸러잖아. 또 기말 대비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범위를 많이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나가고 있는 범위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자, 오늘 분사부터 할 건데, 분사 중에서도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이거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분사라는 걸 알고 시작해야 되는데, 분사는 우리가 ing 모양을 가진 현재 분사와 소위 pp라는 모양을 가진 과거 분사 두 종류가 있고, 분사의 품사는 형용사다라는 거, 이것만 깔끔하게 좀 알고 계시면 분사의 개념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형용사이다 보니까 이 ing, pp가 두 가지의 역할을 하죠. 형용사의 역할의 대표 역할 뭐?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개념. 두 번째, 문장 내에서의 보어의 역할을 한다라는 개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러면 명사를 수식함에 있어서 ing는 능동의 역할로서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 판단해 주시면 되고, pp는 수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전치사 명사구와 같은 추가적인 어떤 부사 덩어리가 있으면 우리가 ing구나 pp구나 이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기본적인 분사의 개념이고, 그 중에서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다라고 한다면 동사의 모양을 바꾸는 게 분사다 보니까 좌절감을 주다, 기쁘게 하다, 만족감을 주다, 흥분감을 주다, 뭐 슬프게 하다,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감정들을 나타낼 때 ing, pp는 어떻게 쓰는가, 그걸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앞서 분사의 개념을 미리 좀 말씀드렸으니까 추가적인 내용과 함께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분사는 지금처럼 명사 수식의 역할을 할 때는 명사 앞이나 뒤,
혹은 명사 앞이나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데 요 뒤에 있는 more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할게요. 앞에서 꾸밀 때는 언제고 뒤에서 꾸밀 때는 언젠가 그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 분사가 명사를 수식해주는 분사가 딱 그 수식어 하나일 때는 앞에서 꾸며줍니다. A crying baby 이렇게. 근데 얘도 동사의 모양에서 파생된 A인지라 뒤에 목적어와 같은 뭐 추가적인 식구들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치사 명사구라든지 부사구와 같은 추가적인 식구들이 뒤에 딸려 있으면 기본적으로 무슨 역할을 한다? 얘네들은 뒤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그게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의 차이일 뿐이야. 되게 간단하죠. 그죠? 요거랑 두 번째, 보호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비동사 여기에다 체크를 하고 비동사 뒤에 ing나 pp만 이렇게 바로 존재해 있으면 이 주어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얘가 직접 하는 건지에 대한 능동인지 아니면 당하는 것의 수동인지에 대한 능수동 판단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수식을 받는 명사가 이 ING-PP의 주어, 행위자이기 때문에 얘가 한 거면 능동, 얘가 당한 거면 수동이 되는 거야. 얘가 당한 거면 명사가, 그렇지? 그래서 그 능수동 관계를 좀 펼쳐주시면 좋겠는데, 딱 여기 다시 여기 보호로 넘어와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 뭐냐? 예를 들어 이렇게 비동사, 이형식 동사 다음에 ING-PP 나오면 얘와의 관계입니다. 능수동 관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어나 on 혹은 관사 더와 같은 이런 걸 부정관사 정관 관사라고 하거든. 근데 비동사 다음에 관사가 있게 되면 그 뒤에 명사로 끝나야 되거든. 맞죠? 근데 이때 ING-PP는 누구와의 관계를 봐야 돼? 능수동과의 주어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 뒤에 있는 명사와의 능수동 관계를 보셔야 돼요. 요걸 주의하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비동사 뒤에 ING-PP는 바로 이제 진행형 수동태와 같이 이제 능수동 판단을 얘랑 같이 하면 되는데 관사가 있을 때에는 보호, 이 비동사의 보호가 이 뒤에 있는 명사기 때문에 이 ING-PP는 관사 때문에 명사와의 능수동 관계를 보셔야 된다는 거. 이거 이따가 문제 나올 거니까 같이 한번 쌤이랑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더 어려운 거 아니야? 간단한 거. 지금 설명한 게 답니다. 그래서 감정동사일 때는 그 감정을 준다라는 개체가 있으면 그건 사람이든 사물이든 둘 다 가능하겠지. 그치? 감정을 준다라고 했을 땐 여기에다 뭐 현재 분사를 ing를 여기에다 써주시면 되겠고 그 감정을 느낀다,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ed, pp라고 말하는 ed가 그 자리를 매김하셔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채워주시고 기출대표문은 같이 한번 볼까요? You may be amazed 가지고 쓰는 건데 ing냐 pp냐 뒤에 투부정사 있는 거 보니까 감정을 느꼈다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왜요? 우리 감정을 느낀 다음에 투부정사 쓰게 되면 감정의 원인이 되잖아. 알게 돼서 놀란 겁니다. 놀랄지 모릅니다. 이럴 뜻이야. 그러니까 감정을 느끼고 그 느낀 것에 대한 원인을 쓸 때 투부정사를 쓰는 거고 참고로 제가 amazing이 되려면 당신이 놀래킨 거야. 그럼 뒤에 그 놀란 대상의 목적어가 나와줘야 돼. 감정동사는 타동사라서 뒤에 목적어를 취해야 되는 동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동태로 쓸 때는 뒤에 투부정사로 나타낸다. 이렇게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수동태로 나타낼 땐. 또 riding a camel on safari desert 사막의 사파리에 카멜, 즉 낙타를 탄다는 것은 어이니 보여? 어의 관사의 끝은 뭐라고 얘들아? 명사라고. 그러면 니네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낙타를 타는 건 흥분감을 주는 거니까 ing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맞아. 근데 그거는 얘들아 지금 뒷걸음질 치다 쥐잡은격이야.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야? Riding camels가 exciting 하다는 걸 직접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그게 직접적인 경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명사를 수식해줄 exciting을 얘와의 관계를 보는 거야. 쟤와의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말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보고 계신 게 어가 봤다면 관사를 봤으면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얘와의 능수동을 보셔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경험은 감정을 얻는 게 아니라 주는 거니까 역시 exciting
eating ing 맞게 쓰인 거 맞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riding camels와의 관계를 보고 ing로 체크된 게 아니라는 거 그것만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1, 2, 3, 4번 있고 뒤에 이제 5, 6번이 있거든요. 그 6문제 역시 1분 30초 한번 가볼 테니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어의 대상이 누군지를 잘 파악해서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체크하시는 겁니다. 주어와의 관계. 자,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시간 부족했나요? 할만했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most fascinating photographs are truthful that those that catch people being real. 뭐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문장이 여기 photographs가 주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왜? 역시나 더라는 관사의 끝은 명사여야 합니다. 그 가운데는 수식어가 돼야 되겠고 그럼 명사를 수식하는 감정동사 fascinate, 매료시키다 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photographs와의 관계에 능수동을 판단하셔야 되는 거야. 얘가 느끼는 게 아니라 감정을 주는 거기 때문에 fascinating이 되셔야 된다는 거. 그치?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이 사그라다 페밀리아 아주 유명한 성당이죠. 그렇죠? 여기에 있어서 역시나 관사의 시작의 끝은 결국 뭐여야 된다? 명사여야 된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designed by, 설계된,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에 의해서 설계된 로마의 어떤 대성당이죠. 그죠? 그러면 on church, 이 church와의 명사의 관계에서 amaze는 얘를 수식해줘야 되는 역할이니까 놀라움을 역시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ing 체크, amazing church가 되셔야죠. 그죠? 또 하나, 이번에는 놀라움을 주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역시 관사의 끝은 어디라고? 명사라고. 많은이란 뜻으로서 country를 얘기하는 거죠. countries. 얘네들이 전국적인 영웅대의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많은 국가들이. 그럼 많은 국가들을 설명하고 많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을 얘기하는 거니까 숫자가 수식어구가 돼야 될 거야. 그래서 surprising이 역시 되셔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people인데 자자자 요거는 이제 본동사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서 쭉 가다 보니까 어디 engage인이 본동 어디에 종사하다 라는 의미가 본동사죠.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것들 frequently까지는 아니고 여기까지가 이제 people 수식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건강한 삶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럼 관심을 갖다라는 의미를 쓸 때는 우리 뭘로 쓰죠? 수동태로 쓰죠. 그래서 interested in이라고 체크하죠. 관심이 있다 할 때는 people are interested in 하는데 그냥 단순 수식으로 쓸 땐 비동사 빼고 pp로만 수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한 삶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종종 종사합니다. 어디에? 활동에. 뭐와 같은? 요가, 명상, 메디테이션, 그 다음에 running, 달리기와 같은데 종사합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감정을 받냐, 주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였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5, 6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5, 6번은 어떤 문제냐? 길기도 기네요. 자, 5번은요, 수학 문제는요, was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요거 좀 주의해보자. 주어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d에 나온 동사 모양 세 가지가 있어. 누가 있냐면 to, ing, pp. 이 세 가지만 bppd에 나올 수 있고, 이 노란색의 행위의 주체는 전부 다 또 누구냐? 얘야, 얘. 얘가 됐습니다. 얘가 하도록, 한다고, 된다고,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 동사의 주체는 다 얘입니다. 그럼 다시 to be confusing이냐 confused냐의 주체는 누구라고? math problem이라고. 그러면 수학 문제는 의도적으로 설계되어졌어. 혼란을 주려고, 얘가 느끼려고. 주려고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confusing이 되셔야 되는 거야. 됐어? 혼란스러움을 주려고 수학 문제는 의도적으로 설계가 되어졌겠죠. 또한 6번 한번 보시게 되면 탑승객들은 a broad crowded train, 붐비는 열차에 탑승한 그 승객이 짜증 섞인 자 was 다음에 others가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냈다가 되셔야 되니까 감정을 주는 표현이 되셔야 되니까 ing, annoying이 되셔야 되겠죠. 타인에게 짜증을 내었으며 뭐 함으로써? 소리 지름으로써, 전화기에다가 소리 지름으로써 짜증 섞인 말을 주었으며 다른 탑승객들은 어땠냐면 irritate with incessant disturbance, 이 계속되는 어떤 방해로 짜증이 났던, 그럼 짜증이 났던, 느꼈던 패신저니까 irritate가 되셔야 되겠다라는 거. 그 사람은 exchange, 교류에서 뭐를요? 좌절감을 주는 glance죠. 그러면 여기에서 좌절감을 느끼게 해주는 눈빛이니까 이 눈빛 안에 이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PP로 써주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frustrated glances가 ED로서 맞게 쓰였다는 거 확인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뭐 분사 간단했죠? 역시나 5문장 있는데 이 중에서 분사 확인해서 3문장, 역시 1번, 3번, 5번 1, 3, 5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30초 갈게요. 시작. 분사 체크 잘 해가시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은 다 됐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간이 좀 빠듯한가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좀처럼 당황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여기 밑줄 쳐져 있는 그 감정 동사를 잘 살펴보시면서 주어부터 먼저 체크해 봅시다.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은 이 주어고 동사는 뭐야? 당황하지 않는다가 동사야. 그래서 잘 준비된 사람들은 well prepared individual, people이 되겠네. 그렇지?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자, 당황을 한다, 느낀다라고 했을 때는 수동태로 체크가 되셔야 되니까 are really impressed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re 부정어 not really가 부정어의 역할을 하니까 really impressed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지? 거의 당혹스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뭐에 의해서? 갑작스런 변화 by sudden change. 나머지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1번은 뭐 몸풀기용으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쓸 수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몇 번이었죠? 3번이었죠? 1, 3번 같이 한번 보시면 그 버려진 집에서의 하룻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경험들 중 하나였다. 뭐뭐 중에 하나였다. 최상급 복수명사, 원오브 복수명사 체크할 수 있겠죠? 먼저 was가 여기 있으니까 주어와 보어의 형태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먼저 주어, 그 버려진 집에서의 하룻밤은 경험들 중 하나였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다. 먼저 주어가 뭐야? 하룻밤이야. A night. 하룻밤인데 어떤 하룻밤? 그 버려진 집에서의 하룻밤. desert가 버리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요거 분사로 잘 바꿔줘 가면서 전치사 of the deserted house. 버려진 집에서의 하룻밤. 얘가 주어가 되겠고 뭐뭐 중에 하나였다. one of 더 최상급 복수명사니까 무서움을 주는 경험이죠. terrifying이 되셔야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one of the most terrifying 최상급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terrifying 경험 experiences 어디에서의? 나의 인생, 나의 삶에서의 in my life. 이건 다 쓰게 됐네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깔끔하게 다 채울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 5번입니다. 딱 맞아 떨어지니까 지우진 않을게요. 자, 봅시다. 먼저 아이들이 실망스럽거나 무서운 순간을 경험할 때까지를 왼절로서 맞춰서 써주시면 될 것이고, 그렇지? 격렬한 감정과 신체적인 느낌이 운해에 물밀듯이 밀려들어서 그들은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이거 우리 혹시 기억나? 랭크 50에서 했던 건데 지난주에 with 명사가 여기까지 ing. 그러니까 명사가 ing 하면서 한 채로 지금 요 구문입니다. 지금 강렬한 감정과 신체적 어떤 감각들이 운해로 플러딩 넘쳐 흘러나면서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그건 이미 여기에서 다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뒤에 건 채워주시면 되겠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아이들이 실망스럽거나 무서운 순간을 경험할 때. 오케이. 그러면 아이들 어디 있어? children이 경험할 때 experience 뭐를요? 실망스럽거나 무서움을 주는 순간. 순간이 이제 보호로서 목적으로 나와야 되겠네. 첫 번째 실망스럽거나 disappointing, 그지? and or scary momen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그치? 하나 써볼게. children은 경험할 때 뭘 경험해? a disappointing or scary moment 이렇게 되셔야지. 맞나요? 빠진 거 없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 얘들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감당할 수 없다. 뭐뭐 할 수 없다. They can be
overwhelm 가지고 가는데 overwhelm도 압도시키다라는 타동사 능동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 느낌을 느끼게 될 때는 they can be overwhelmed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overwhelmed. 이렇게 되면 빠진 거 역시 없습니다. 135번 깔끔하게. 분사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었으니까 이 정도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2번, 4번도 진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뭐 다음 주 금요일 날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토요일 날 오기 전에 한번 오늘 집에 가서 복습용으로 나머지 문제를 숙제로 해보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복습은. 오케이? 그날 하는 게 최고지. 독해같이 문제 풀어오기 할 때는 말 그대로 당일 문제 풀고 쌤이랑 같이 당일 연습을 해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복습은 그날 수업했던 거 그날 끝내버리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지막 55파트 가보도록 할게요. 인칭대명사랑 대기대명사는 이 안에 있는 내용만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인칭대명사는 원체 많기 때문에 뭐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뭐 이런 형태도 있고 제기대명사도 우리가 알다시피 self나 selves를 쓰는 걸 제기대명사라고 하죠. 요 어퍼 포인트로만 먼저 좀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가 많은 소유격이라는 모양을 알고 있는데 소유격은 아시다시피 단독적으로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my, your, his, her, our, their 이거 혼자 쓸 수 없어요. 항상 뭐랑 같이 써야 돼? 나의 핸드폰, 너의 가방, 그녀의 신발 항상 뒤에 명사가 붙어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단독 사용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또 합쳐서 쓴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소유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 소유 대명사는 단독 사용이 얘는 가능합니다. 그죠? 왜? 이 둘을 합쳐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mine부터 yours, ours, his, hers, theirs 하게 되면 얘는 소유 대명사로서 뭐야? 이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대신하는 친구고 단독 사용의 여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1번 같이 보시면 You shouldn't expect everyone's opinion. 너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기대할 수 없어. To be same as you. 너의 의견과 똑같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어. 그러면 your opinion을 얘기하는 거잖아, 결국. 그치? 너의 의견과 모든 사람의 의견을 똑같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 이런 얘기니까 your는 단독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이걸 뭘로 바꿔주셔야 돼? yours로 바꿔주셔야 되는 게 사실상 어법 특징이 되겠죠. 근데 어법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이게 여러분들 뭘로 나오겠니? 이런 거. 서술형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you를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쓸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요 소유 대명사라는 겁니다. 그렇죠? 요것만 잡아주시면 돼요. 이 소유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 중에 요것만 얘기할 거고요. 또 두 번째. 얘가 이제 어법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여기 잘 봐. 제기대명사라는 개념은 다 알 거야. 주어 동사의 목적어에 이 목적어의 대상이 주어의 대상과 서로 동일하게 될 때에는 이 목적어 자체 뒤에다가 뭐를 붙인다? self나 selves를 붙인다라는 게 특징이야. 근데 이건 어렵지 않아. 동사의 목적어가 self를 붙는지 안 붙는지가 주어만 판단해서 얘랑 똑같은 애구나 라고만 판단하면 얘는 뭐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야. 근데 그냥 동사 말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투부정사나 ing나 능동태로 비추어 봤을 때 얘네들 혹은 이렇게 병렬 구조로 나와 있는 동사 모양들 말이야. 이런 애들 뒤에 목적어로 쓰이는 애가 제기대명사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 투부정사 ing 동사 앞에는 바로 주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얘의 주어가 누군지를 먼저 판단해서 걔와의 같은 동일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셀프를 써야 되는 거야. 요게 난도가 있는 거지 사실. 얘는 떡하니 나 주어요 하고 앞에 있으니까 걔랑 똑같은 애인지만 판단하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동사의 모양을 잘 판단하셔서 셀프를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의 주어가 누군지를 빨리 판단하는 게 제기대명사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은 그러니까 we라는 대상과 그의 목적어 us라는 대상이 서로 동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us가 아니라 뭘로 써줘야 된다?
selves로 써주셔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특징. 그지? 더불어서 어디서 오게 된다? 방식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 그러면 others와 us는 다른 대상이기 때문에 그냥 써도 된다는 거. 목적격으로. 그치? 이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인칭대명사의 소유대명사와 제기대명사의 주어와의 동일성의 판단 여부. 요걸 이제 가리는 게 인칭대명사와 제기대명사의 특징이니까 오늘 요것만 가지고 어법 판단 서술형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한번 빈칸 채워볼래? 여기 뭘 쓴다? 여기다 뭐 제기대명사를 쓴다. 그치? 이건 아까 쌤이랑 같이 다 했던 거니까 채워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기대명사는 모양 잘 살펴보세요. 이렇게 모양 한 번씩 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뭐가 요게 그 포인트거든. 트레이트. 트레이트의 목적어가 herself잖아. 그지? 요거야 요거. 지금 투부정사. 그러면 지금 결정한 것도 제인이고 그것을 대우하는 것도 제인이니까 결국 제인의 동일 대상이기 때문에 셀프를 쓴 거죠. 그러니까 저 취객의 트레이트의 주어가 누구냐? 제인이다. 그럼 제인과 동일 대상이기 때문에 her, 셀프를 쓰는 것이다. 이런 생각. 그치? 동일 조건의 여부를 항상 판단해 주셔야 되고 역시나 어법 문제는 요 1, 2, 3, 4번과 더불어 다음 페이지에 5번까지 있거든요. 1분 30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문제였고요. 자, 역시나 대상은 판단을 잘 하시자고 했지. 주어의 대상과의. 우리 이웃들이 keep ing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어요. 데디아를. Tree stand next to my house. 내 옆에, 우리 집 옆에 서 있는 저 나무가 그들의 나무들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의 나무여야 되니까 여기 tree를 써주시든지 아니면 이걸 합쳐서 뭘로 써주면 되는 거야? theirs로 써주신다면 소유격 플러스 대명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theirs로 바꿔야 될 문제였다는 거. 2번. 그녀의 열정은 for teaching, 가르치고자 하는 그녀의 열정은 강력하지가 않았어요. 뭐만큼이나? 나의 열정만큼이나. 그럼 이게 my passion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my 플러스 대명사가 결국 무슨 역할을 한다? 소유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 맞게 쓰였다는 거 역시 확인할 수 있겠고. 3번. 우리의 뇌는요 진화를 합니다. 문장 끝. 여기에서 되게 중요하죠. 봐봐. 자, 돕는 거 누가 돕는 거니? 행위자부터 판단하자. help의 주어는 누구야? our brain입니다. 그렇죠? brain이 주어입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attend to, 집중할 수 있도록 위협에 집중하고 keep away from themselves, 그들 스스로로부터 멀어지고. 잠깐만,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어스의 행위 첫 번째가 뭡니까? attend고 컴마 찍고 keepaway의 행위자 누굽니까? 어스죠. and 다음에 remain의 행위자 누굽니까? 역시 어스입니다. 이게 자 A, B 그리고 C의 병렬 구조죠.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위협으로부터 집중해서 그 위협으로부터 멀어지고를 의미하는 거니까 사실상 여기에서 themselves로 지칭할 수 있는 3인칭 복수도 없었고요. 즉 brains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 아니야? 브레인 스스로가 멀어지는 거야? 아니, 동사의 행위자에 집중하라고. keep 누가 하는 거라고? 우리가 하는 거라고. 그럼 첫째 ourselves로 써야지 themselves도 역시 될 수가 없으며 여기에서 지칭하고 있는 from them에서 이 them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threat를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themselves가 아니라 뭘로 쓴다? 그냥 them으로 쓰면서 앞에 있는 threat를 받아주는 대명사라는 거.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며 세 번째 그 이후에 생존할 수 있도록 생존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가 도와줄 수 있도록 진화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굉장히 복잡했어요. 되게 복잡해 보였지만 별거 아닙니다. 첫째 뭐만 확인하시면 돼? attend와 keep과 remain이 전부의 주어가 누구다? us다라는 건 여러분들이만 잘 파악해 주신다면 요 themselves는 절대 brains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 그치?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위협이었죠. 작은 소녀로서 수자는요 종종 상상합니다. 자, 상상하다의 목적어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야. imagine. 그 앞에 있는 herself는 역시 의미상 주어겠죠. 그럼 여기에서 사는 거, 평화로운 시골에서 사는 거 누가 사는 거야? 수잔과의 동의 대상이 되겠죠. 동사 뒤에 동일 대상. 그지? 그래서 그녀 스스로가 평화로운 마을에서 시골 마을에서 살도록 살 것이다라는 걸 상상했습니다. away from 어딜 떨어져서? 붐비는 도시에 떨어져서 트래픽 잼이나 시끄러운 사람들과 떨어져서 동일 대상이니까 herself 역시 맞게 쓰인 겁니다. 그렇죠?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 5번 보시게 되면 얘들아 5번 볼 때 보면 생각해봐. 프로텍트의 행위자를 찾아야 되거든. 프로텍트 해석해볼게. 봐봐.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당신은 종종 no라고 말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들은 누가 돼야 되겠어? 아이들이 되셔야 되겠지. 그치? 근데 그 전에 프로텍트의 주어가 누구야? 보호하는 거 누가 보호하는 거죠? you인데 더 정확히 얘기해봐. 당신이 말한 no가 지켜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프로텍트의 주어는 no입니다. 그래서 no. 그래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no라고 당신이 종종 말을 해. 뭐로부터?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프로텍트의 주어인 no와 them은 서로 다른 대상이니까 얘 맞게 쓰인 거구나. 그렇지? selves 안 붙여도 되는구나. You say it. 당신은 no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당신이 사랑하잖아. 너의 아이를. 그리고 because you must teach him. 당신이 그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아이가 그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이때 프로텍트의 주어는 방금 보시다시피 he니까 동일 대상이구나 라고 판단됐으면 him, self로 써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바꿔주신다면 제기대명사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어렵지 않게 설 수 있었다는 거. 문제 통해서 판단해 주시고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1번하고요. 4번, 5번 한번 가볼게요. 146입니다. 146, sorry. 고난도는 꼭 해야 되니까 146 3개 체크해 두시고 지금부터 시작해 주실게요. 시작.
거의 다 마무리 하셨나요? 가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3개. 1, 4, 6번. 갑시다. 자, 사람들은 go on vacation. 휴가를 갑니다. 사람들은 휴가를 갑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새로운 환경에서. 그럼 나머지 우리 써주면 되겠다. 그들 자신을 그들의 일상생활부터 분리하고 그들의 마음과 몸을 재충전하기 위해. 그러면 우리가 써야 될 건 뭐야? 사람들이 휴가를 가는 목적을 2가지로 써주면 되겠다. 첫 번째, 투부정사. 분리하다, 뭐 있죠? 분리하다, to separate. 누구를? 자기 자신을, 을에게. 자기 자신 어딨노? 요걸로 바꾸면 되겠죠? To separate themselves. 자기 스스로를 일상생활로부터. separate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A from B가 있죠? 그죠? 그래서 A from B. 그들의 일상생활. Their everyday life.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대로. To separate themselves 를 from 어디로부터? Their 일상생활로부터. Everyday life. 이렇게 그대로 써주면 되겠다. 그렇지? 그 다음 and 써주고 한 번 더 써주면 되겠다. and 다음에 한 개의 목적어 더. 새로운 환경에서 그들의 마음과 몸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재충전하다 뭘로 쓰면 되겠니? and 다음에 to recharge가 있네. 그치? 근데 to 부정사는 생략 가능하니까 병렬 구조에서는 recharge만 써도 되겠죠? 충전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새로운 환경에서 그들의 마음을 their minds and body. 그치? their minds and body. M&B 이렇게 쓸게요. 빠진 거 없죠? there까지 잘 썼으니까 새로운 환경에서는 여기 있으니까 더 쓸 필요는 없네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요 제기대명사 themselves와 their과 하나 또 있었죠? 여기 their 어떻게 변형시켜서 잘 썼는지가 포인트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모든 부모님처럼 like all parents 모든 부모님처럼 오늘날 나머지 다 쓰면 되겠다. 우리는 우리들 자녀들이 우리의 것보다 더 행복한 세상에서 자라기를 원한다. 보이니? 잘 봐. 우리는 원한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자라기를. 이걸 보셔야 돼. 무슨 동사? want 동사 있잖아. want 동사. want는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그래서 이때는 행위자가 주어가 원해, 주어가 투동사 하기를 이런 뜻이었는데 여기에 목적어 하나 추가되면 행위자가 달라지죠. 어떻게? 주어가 원해, 목적어가 투동사 하기를 이런 의미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살려서 써주시면 돼. 우리는 we 한번 썼고요. 원해 어딨어? want 우리의 자녀가 our children이 to grow up 하기를. 여기까지 벌써 다 썼네. We want our children to grow up 하기를. 나머지는 그대로 맞춰서 써주시면 되겠죠. 뭐보다? 우리의 것보다 더 행복한 세상에서 자라기를. 행복한 세상에서 자라 in 어디에서? A happier world. 비교급을 썼네요. 더 행복한 세상인데 누구 거보다? 우리 거보다. Then our world가 되겠죠. 그렇죠? our world 써주시면 되는데 our world가 없어? 그럼 뭐 써주시면 돼? ours로 바꿔주셔서 요 위 남은 하나를 ours로 바꿔주셔서 소유대명사로 써주시면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거. 그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6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6번에서 보시면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므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우리의 지위를 개선하며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교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비교한다를 동사로 써줘야 되는데 어디 있어? 우리는 비교한다를 지금 써줘야 돼.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비교한다. compare 쓰고 싶은데 comparison이 있네. 그럼 목적어를 예로 써가지고 make comparison 하게 되면 이게 비교하다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we make comparison을 하는데 무슨 comparison, 무슨 비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교를 한대. 그러면 between A and B로서 이제 between person to person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지금 여기 있는 단어를 보시면 비교를 하는데 어떤 비교? 사람 사이의 비교가 이 interpersonal이 되겠죠. 그래서 make interpersonal comparison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써주면 돼. 그렇죠? 그래서 comparison까지 다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쓰면 될까? 여기 나머지는 다 목적어를 쓰면 됩니다.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우리의 지지를 개선하며 and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비교를 한다 이거죠. 세 가지를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여기서부터 쓰면 될까? 첫 번째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뭐 쓰면 될까? to evaluate 우리 자신 ourselves 써주시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to evaluate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두 번째 우리 지위를 개선하다 요 end 뒤는 마지막에 써야 되니까 컴마 찍고 여기에다가 다 써줬어야 됐구나. 쌤이 너무 크게 썼네. 그치? 그냥 요 to evaluate는 요 앞에 썼다 생각하고 컴마 찍고 그 다음에 개선하다 improve가 있었죠. 그렇죠? 뭐를 개선해? 우리의 지위가 영어로 입지를 얘기해. 입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상태. 입지. Our standing 써주시면 됩니다. Improve our standing. 우리의 입지를 향상시키며 and 다음에 이제 높이기 위해. 높이다 뭐 있니 얘들아? enhance. 강화시키다가 있네. 그치? 그래서 enhance. 뭘 강화시켜? 우리의 자존감. 뭐 있니? 위 하나 남은 거 없나? 여기 이거가 원래 여기 써 있기 때문에 안 썼어야 되는데 our self-esteem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쓰면 딱 맞춰서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쓰면 빠진 거 없이 다 체크될 수 있겠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 단어 관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